까불면 다친다. 전 세계를 경악해 한 이란 초토화 작전. 이란의 심장부를 잿더미로 만들던 그날 밤, 평양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100m 특각 벙커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핵폭탄을 휘둘러대던 북한. 인민들의 피고름을 짜내어 만들었다던 그 절대 무기가 사실은 모조리 깡통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잠수함도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란의 참상을 지켜보며 극도의 공포에 발작을 일으킨 김정은. 겁대기뿐인 체제가 어떻게 내부에서부터 찢겨나가는지 그 충격적인 북한 권력 암투의 최후를 생생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최고급 프랑스산 크리스탈 와인잔이 벽면에 걸린 김일성 초상화 바로 옆에 정통으로 처박히며 산산조각 납니다.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초상화 아래로 뚝뚝 떨어집니다. 벙커 안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는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넥타이를 쥐어뜯은 김정은은 벌건 얼굴로 식은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꽂힌 초대형 스크린. 그곳엔 미군의 정밀 타격에 이란의 지휘부가 그야말로 형체도 없이 증발해버리는 영상이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미치광이 양키놈들 트럼프 저 노망난 늙은이가 기어코. 김정은의 비대한 몸이 덜덜 떨립니다. 그가 느끼는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도살장 앞 돼지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 도열한 10여 명의 북한 최고 위급 장성들. 별을 서너 개씩 단 군단장과 호위사령부 수뇌부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죽는다. 그 극도의 긴장감이 벙커를 짓누릅니다. 그때 참다 못한 늙은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자신도 모르게 탄식을 뱉어냅니다. 아, 우리 공화국도 이젠 끝장나는 거 아니갔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벙커 안을 찢어발기는 총성. 부총 참모장의 이마 정중앙에 시뻘건 구멍이 뚫립니다. 뒤통수를 뚫고 나간 핏물과 뇌수가 뒤에 서 있던 호위사령관의 훈장 가득한 군복 위로 철푸덕 튀어오릅니다. 총을 쏜 것은 김정은 본인이었습니다. 총구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화약 냄새. 핏발선 눈으로 쓰러진 시신을 내려다보던 김정은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립니다. 내래 오늘 밤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 종갓나들은 3대를 멸사시킬 기야. 당장 정군 1호 전투태세에 발령하고 산음동 기지에 실전 발사 준비 완료하라고 전해. 같은 시각 평양 북부의 산음동 미사일 기지. 삼엄한 무장병력의 경계 속에 북한 최고 위급 수석 핵과학자 리태진의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수십 년을 바쳐 완성한 북한의 자존심,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 17형이 검은 몸체를 번뜩이며 우뚝 솟아 있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의 긴급 명령표다. 즉시 탄두를 개방하고 핵 기폭 장치 최종 점검에 들어간다. 리태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크레인에 올라탄 기술자들이 렌치를 돌려 거대한 미사일 탄두부의 해치를 열어젖힙니다. 끼기기기 쇳덩이가 맞물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 리태진은 손전등을 켜고 직접 탄두 내부로 상체를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실전용 우라늄 코어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 버튼 하나면 서울이, 워싱턴이 날아간다. 그런데 손전등 불빛이 탄두 깊숙한 곳을 비추는 순간 리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없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야 할 기폭장치 전선도 은백색의 핵물질 코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오직 미사일의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 조잡하게 떼어 놓은 녹슨 쇳덩어리와 납덩이들 뿐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럴 리가 없어. 리태진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키듯 사시나무처럼 떨립니다. 수백만 인민이 굶어 죽어가는 끔찍한 고난의 행군을 버티며 만들어낸 무기. 자신 평생을 바친 조국의 절대 병기가 사실은 하늘을 날아가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김정은인가? 아니, 그조차도 속고 있을지 모른다. 이 거대한 사기극은 선대 김정일 시절부터 수십 년간 치밀하게 기획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완벽한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핵 개발 총책임자인 자신마저 철저히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숨이 막혀오는 극도의 배신감과 절망감. 리태진이 뒷걸음질 치려던 바로 그 순간 손전등 불빛 끝자락 텅 빈 고철 탄두 가장 깊숙한 구석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그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아주 작게 전멸하는 붉은색 LED 불빛.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 CIA의 초소형 실시간 도청 장치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 안이 텅 빈 깡통이라는 사실을 놈들의 뱃속까지 들여다보며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헉! 리태진이 경하게 차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등 뒤에 서늘한 기운이 그의 뒷목을 쭈뼛서게 만듭니다. 지하 경납고의 웅웅거리는 기계음을 뚫고 들려온 끔찍한 파공음.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의 차가운 총구가 그의 뒤통수 정중앙을 강하게 짓누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속삭임. 본 것은 무덤까지 가져가시라요. 과연 텅 빈 핵무기의 진실을 목도한 과학자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 넣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제 막 시작된 이 끔찍한 사륙전, 평양의 피비린내 나는 밤은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우리 젊은 군인들 100명이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산채로 수장되었습니다. 적군의 어뢰를 맞은 것이 아닙니다. 조국의 목숨을 바친 이 불쌍한 청년들을 죽인 것은 바로 그들이 목숨 바쳐 충성했던 북한 보위부 놈들이었습니다. 대체 왜 멀쩡한 잠수함을 바닷속에 처박아 버렸을까요? 바로 이 잠수함에 타고 있던 승조원들이 핵무기가 텅 빈 가짜라는 그 무시무시한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새빨간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100명의 입을 영원히 바닷속에 틀어막아 버린 것입니다. 산음동 기지에서 수석 과학자의 머리에 총알이 박히고 불과 3시간 뒤 칠흑같이 어두운 함경남도 심포 앞바다 깊은 곳에서는 북한이 그토록 자랑하던 전략 핵잠수함이 은밀하게 물속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기관장 동지, 갑자기 조종관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에다. 외부에서 억지로 잠수함을 조종하고 있습니다에다. 조타수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잠수함 안에는 시뻘건 비상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승조원들이 우왕좌왕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엄청난 폭발음이 바닷속을 뒤흔들었습니다. 밖에서 공격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잠수함 꼬리 쪽 엔진실이 안에서부터 쾅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엄청난 바닷물 압력을 견디지 못한 두꺼운 강철 쇳덩어리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우그라들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닷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0명의 군인들은 살려달라며 철문을 손톱이 다 빠지도록 박박 긁어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는 깊은 바닷속으로 흔적도 없이 묻혀버렸고 바다 위로는 시뻘건 핏물과 시커먼 기름띠만 둥둥 떠올랐습니다. 김정은의 개 노릇을 하는 보위부가 비밀을 아는 자들을 모조리 수장시켜버린 끔찍한 학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은 바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자들의 짐승 같은 암투가 평양 한복판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 평양의 최고급 비밀 연회장. 천장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테이블 위에는 인민들은 평생 구경조차 못할 상어알과 칠면조 구이 그리고 최고급 평양 소주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단 북한 군부의 최고 위급 장군들 3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부에서 가장 입김이 센 최 장군이 씩씩거리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보위부 계자식들이 미쳐 날뛰고 있소. 심포 앞바다 잠수함을 그놈들이 고의로 가라앉혔다는 첩보가 들어왔단 말이오. 이건 우리 군부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수작이 틀림없소. 김정은이 이란 폭격 뉴스를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문, 그리고 보위부가 미친 듯이 사람들을 죽여댄다는 사실에 장군들의 눈빛엔 도끼가 서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군대를 동원해 보위부 놈들의 머리통을 날려버리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자, 일단 한 잔 쭉 들이키고 보위부 놈들을 어떻게 족칠지 결판을 냅시다. 장군들이 일제히 크리스탈 술잔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위대한 공화국을 위하여. 단숨에 꿀꺽꿀꺽 기분 좋게 독한 술을 목구멍으로 넘긴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탕하게 웃어젖히던 제1군단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목을 쥐어뜯으며 눈동자가 허옇게 뒤집히더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테이블 위로 꼬꾸라졌습니다. 군단장 동지, 갑자기 왜 이러크아? 옆에서 부축하려던 작전국장마저 입에서 시커먼 핏덩어리를 분수처럼 토해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독약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방울만 입에 닿아도 뼈와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낀다는 끔찍한 맹독. 보위부 놈들이 한 발 앞서 연회장 시중을 드는 아가씨들을 매수해 소주병에 독을 타놓았던 것입니다. 가슴에 별을 단 늙은 장군들이 짐승처럼 바닥을 벅벅 기어다니며 온몸에 구멍이란 구멍에서 검은 피를 쏟아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 자기 눈을 찌르는 자,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려다 손가락이 곱아버려 발작을 일으키는 자. 화려했던 연회장은 단 1분 만에 39의 시체가 산을 이룬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양 한복판에서 군부의 수뇌부가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도왔는지 아니면 악마가 도왔는지 이 아비규환 속에서 딱 한 사람, 살아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위장병이 심해 약을 먹느라 유일하게 술잔을 입에 대지 않았던 최 장군이었습니다. 최 장군은 동료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끔찍한 광경을 탁자 밑에 숨어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보위부 놈들이 들이닥치기 전 그는 피 묻은 바닥을 기어 간신히 뒷문으로 도망쳐 평양 외곽에 버려진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최 장군이 옥깃 깊숙한 곳에서 몰래 숨겨둔 위성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북한에서는 걸리면 곧바로 총살당하는 불법 전화기였습니다. 신호가 잡히자마자 그가 다급하게 전화를 건 곳. 거기는 중국 베이징도 러시아 모스크바도 아니었습니다.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 밤을 밝히는 도박의 도시 마카오. 그 마카오의 최고급 호텔 꼭대기층에서 비단 가운을 걸친 한 사내가 느긋하게 시가를 피우며 전화를 받습니다.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그 사내의 얼굴이 창밖의 불빛에 스윽 드러나는데 세상에 그 얼굴은 죽은 김정일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해서 평생을 해외로 떠돌게 만들었던 숨겨진 이복형 김정민이었습니다. 형님 평양에 피바람이 불고 있소. 보이부 계자식들이 우리 장군들을 싹 다 독살했단 말이오. 전화기 너머로 최 장군의 피 맺힌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마카오의 김정민이 시가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입꼬리를 씩 올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군. 미국 CIA 놈들이 대준 어마어마한 자금은 이미 평양으로 다 들어갔다. 살아남은 군인들을 싹 다 긁어 모아라. 내일 밤 내가 직접 평양으로 들어가 김정은 그 돼지 같은 놈의 목을 따버리겠다. 숨겨진 핏줄이 미국 정보부의 막대한 돈을 등에 업고 드디어 김정은을 죽이기 위해 쿠데타의 칼을 빼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름 끼치는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군부 장군들을 쥐약 먹은 쥐떼처럼 독살해 죽이고 잠수함 100명을 수장시킨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짓을 지휘한 보위부의 2인자. 그놈이 아무도 없는 보위부 지하실로 쑥 들어가더니 책장 뒤에 숨겨둔 서양제 통신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미국을 향해 몰래 암호를 보냅니다. 작전명 빈깡통. 지시하신 대로 북한 군부는 싹 다 마비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을 목숨 바쳐 지켜야 할 보위부의 최고 핵심 간부가 사실은 미국 CIA가 무려 10년 전부터 김정은 곁에 찰싹 붙여놓은 간첩이었던 겁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 수뇌부 꼭대기까지 끈앞풀을 심어놓고 저들끼리 물어뜯고 죽이게 만들며 북한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조용하던 평양 시내 한복판에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한 공습 사이렌이 왱왱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던 평양 시민들이 기겁을 하며 이불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쳐다본 평양 시내 곳곳에 대형 전광판들, 항상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얼굴이 번쩍이던 그 커다란 화면들이 지지직거리며 이상한 화면으로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김정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환한 얼굴과 함께 어마어마한 글귀가 평양 한복판에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김정은, 내놈의 지하 창고에 핵무기가 하나도 없는 텅 빈 깡통이라는 걸 나는 다 알고 있다. 내놈의 숨통이 끊어질 시간이다. 째깍째깍. 평양 시민들은 제 눈을 의심하며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드디어 껍데기뿐인 텅 빈 체제의 민낯이 평양 한복판에 까발려진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의 무시무시한 경고장, 그리고 미국 돈을 얻고 평양으로 쳐들어오는 김정민, 서로를 물어뜯는 군부와 보위부. 이제 평양은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전쟁터로 변합니다. 과연 김정은은 이 벼랑 끝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 발악할까요? 하늘에서 비 오듯 쏟아진 자폭 무인기 떼가 정확히 김정은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습니다. 총알도 뚫지 못한다는 최고급 방탄차가 단 10초 만에 시뻘건 불덩이가 되어 잿더미로 주저앉았고 뚱뚱한 독재자는 불길에 휩싸인 채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까만 숫덩이로 타죽고 말았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북한 군부놈들이 기어코 자기네 주인의 목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평양 시내는 지금 서로 총질을 해대는 반란군들로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곡이 타는 냄새를 풍기며 길바닥에서 끔찍하게 타 죽은 저 뚱뚱한 시체가 만약 진짜 김정은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텔레비전에서 보며 치를 떨었던 그 뚱뚱한 지도자마저 진짜가 아니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 가짜 핵폭탄, 가짜 잠수함에 이어 자기 얼굴까지 가짜 대역을 세워놓았던 이 악마 같은 미치광이 사기꾼 집단. 그렇다면 도대체 진짜 김정은은 지금 어느 땅구석에 숨어서 무슨 핵에 망측한 피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밤중 평양 하늘 위에서 그 진짜 김정은의 목숨을 노리며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저 거대한 시커먼 그림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도박과 환락의 도시 마카오. 그곳 최고급 호텔 꼭대기 방에서 숨어 지내던 남자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김정은이 평생을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북한의 진짜 숨겨진 핏줄, 이복형 김정민입니다. 미국 정보부 CIA가 쥐어준 어마어마한 달러 뭉치를 쥔 김정민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건너 드디어 평양 땅에 그 무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도착한 김정민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돈가방도 아니고 총도 아니었습니다. 자물쇠가 굳게 채워진 납으로 만든 무거운 철가방. 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바로 터지는 순간 평양 시내 전체를 100년 동안 개미 새끼 한 마리 살 수 없는 끔찍한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릴 방사능 오염 폭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민의 두 눈에는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욕심 따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빼앗고 자신의 인생을 평생 시궁창 구석에 처박아둔 저주받은 김씨 일가. 그 더러운 핏줄을 자기 손으로 직접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겠다는 도끼만 가득했습니다. 평양 전체를 지옥불에 태워버릴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김정민이 몰래 평양에 숨어들어 방사능 폭탄의 가방을 열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인적이 완전히 끊긴 평양 외곽의 널찍한 8차선 아스팔트 도로 위를 새까만 벤츠 방탄차 세 대가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미친 듯한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폭격에 쑥대밭이 되었다는 소식에 기겁을 한 김정은. 게다가 믿었던 군부 장군들마저 독살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가장 깊고 안전한 산속 비밀 벙커로 도망을 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운전대 더 꽉 잡고 죽어라 밟으란 말이다. 미제놈들의 폭탄이 언제 우리 머리통에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다. 뒷좌석에 앉은 김정은이 핏대를 세우며 운전병의 뒤통수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하던 밤하늘 위에서 마치 수만 마리의 말벌떼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한 소름 끼치는 왱왱거리는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뚫고 시커먼 무인기 때 바로 자폭 폭탄을 매단 들어온 수십 대가 벤츠 차량을 향해 쏜살같이 곤두각질 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에게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반란군 놈들이 도망가는 김정은의 길목을 미리 알아내고 암살 무기를 띄운 것입니다. 쾅! 쾅! 고막이 터져버릴 듯한 엄청난 굉음. 수십 개의 수류탄이 한꺼번에 터진 듯한 거대한 불기둥이 김정은이 타고 있던 벤츠를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아무리 기관총을 쏴도 끄떡없다던 수십억짜리 방탄차였지만 하늘에서 무자비하게 수직으로 꽂히는 자폭 폭탄 앞에서는 그저 쇳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수백 톤의 쇳덩어리가 시뻘건 불덩이가 되어 허공으로 붕 떴다가 길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불길에 휩싸여 찌그러진 차 문이 덜컥 열리더니 뚱뚱한 사내 하나가 불덩이가 된 채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 뜨겁다. 살려달라. 날 살려내라. 온몸에 불이 붙은 사내가
아스팔트 바닥을 짐승처럼 뒹굴며 돼지 멱다는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지독한 고기 탄내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떠있던 반란군들의 무인기는 조금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또 한 대의 드론이 정확히 불타는 사내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쾅! 두 번째 폭발과 함께 북한 인민들의 태양이라 불리던 남자는 그 자리에서 사지육신이 찢겨나간 채 새까만 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끔찍하고 충격적인 암살 장면은 반란군들의 카메라를 통해 북한 군부의 비밀 방송망을 타고 평양의 고위급 간부들에게 생중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상을 본 간부들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두가 이제 진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서운 독재자가 죽었으니 이제 평양의 주인은 반란군 장군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진짜 숨막히는 지옥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길바닥에서 타 죽어 숫덩이가 된 그 뚱뚱한 산에 진짜 김정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폭격이나 암살을 피하기 위해 얼굴 턱선부터 걸음걸이, 말하는 목소리, 심지어 그 흉측하게 튀어나온 뱃살까지 칼로 째고 꿰매어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가짜 대역이었던 것입니다. 북한 인민들이 매일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만세 삼창을 부르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던 그 위대한 영도자가 사실은 허수아비 껍데기였다는 기가 막힌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김정은은 대체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까마득히 깊은 땅속 100m 아래 해와 달의 빛이라고는 평생 단 한 줌도 들어오지 않는 곳. 바닥엔 씻겨 내려가지 않은 시커먼 핏자국이 들러붙어 있고 사방에서 비릿한 피 냄새와 썩은 곰팡내가 진동하는 국가보위성 최고 등급의 지하 고문실. 육중한 철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문실로 걸어 들어오는 한 사내. 두 눈은 핏줄이 터져 시뻘겋게 물들어 있고 머리카락은 차가운 땀에 흠뻑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진짜 김정은이었습니다. 자신의 대역이 대신 타 죽어준 덕분에 목숨을 건진 진짜 김정은은 지금 완전히 미쳐버려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핵무기가 텅 빈 깡통이라는 걸 알아챈 과학자들, 군부에서 자신을 배신하려 했던 장군들,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놈들은 모조리 이 끔찍한 지하 고문실로 질어 끌고 내려왔습니다. 내래, 오늘 공화국을 배신한 이 버러지 같은 쥐새끼들의 가죽을 내 손으로 직접 싹 다 벗겨버릴 기야. 김정은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권총이나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를 풀풀 풍기는 벌목장에서나 쓰는 거대하고 시퍼런 전기톱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엔진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톱날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린 보위부 간부들과 늙은 장군들이 돌아가는 전기톱을 보고 사색이 되어 발버둥 쳤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진짜 김정은은 피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야말로 인간 백정이 되어 지하 밀실에서 광란의 사륙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쳐 날뛰는 독재자의 발악도 여기까지였습니다. 김정은이 땅 밑에서 피해 잔치를 벌이고 이복형 김정민이 땅 위에서 평양을 다 날려버릴 방사능 폭탄의 시계를 째깍째깍 켜고 있던 바로 그 숨 막히는 순간 미국은 이미 북한 정권의 더러운 숨통을 한 방에 끊어버릴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너머 괌 미군 기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늘로 날아오른 거대한 가오리 모양의 시커먼 비행기 한 대. 미국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무기, 레이더망에 절대 잡히지 않는 투명 스텔스 폭격기였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괴물 폭격기는 북한의 고물 레이더망을 코웃음치며 비웃기라도 하듯 개미 새끼 한 마리 눈치채지 못하게 평양 상공 정중앙에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운 채 소리 없이 떠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부는 이미 북한 심장부에 심어둔 끈아풀들을 통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짜 김정은이 길바닥에서 타 죽었고 진짜 김정은이 지하 밀실에서 사륙을 벌인 뒤 특별 방탄 열차를 타고 평양을 빠져나가려 한다는 기가 막힌 사실을 말입니다. 까마득히 높은 한밤중의 하늘 위, 투명 폭격기의 미군 조종사가 첨단 헬멧 너머로 개미떼처럼 우왕좌왕하는 평양 시내를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조종석 앞에 비싼 전자 모니터에는 진짜 김정은이 숨어든 거대한 방탄 열차의 위치가 빨간색 십자선으로 정확하게 떡하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실 안에서 목표물 조준이 끝났다는 섬뜩한 경고음이 울려 퍼집니다. 평양 땅 밑에서는 이복형의 방사능 폭탄 시계가 째깍거리고 평양 하늘 위에서는 미국의 폭격기가 융단 폭격을 퍼부을 스위치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가짜 무기로 전 세계를 상대로 떵떵거리며 사기를 치던 뚱뚱한 독재자의 최후가 지금 눈부신 거대한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 나려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차갑게 얼어붙은 눈빛으로 숨을 죽이더니 마침내 시뻘건 폭탄 투하 버튼을 향해 손가락을 힘껏 내리눌렀습니다. 평양 땅 밑에서는 이복형 김정민의 방사능 폭탄 시계가 째깍째깍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하늘 위에서는 미국의 융단 폭격이 쏟아지기 직전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흉측한 쇳덩어리 폭탄들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려 김정은의 특별 방탄 열차를 산산조각 내고 평양 전체가 잿더미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까마득히 높은 평양 한밤중의 상공, 거대한 시커먼 스텔스 폭격기의 배면이 좌우로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폭탄 수십 개가 김정은의 열차를 향해 까마득히 내리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열차 안에 타고 있던 북한 호위사령부 군인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꼼짝없이 미제 폭탄에 타 죽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조화란 말입니까? 쾅! 하고 산이 무너지는 폭발음이 나야 할 그 끔찍한 순간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귀청이 떨어질 듯한 폭음 대신 밤하늘에서 아주 기괴하고 스산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소리 없이 쏟아지는 눈보라 같은 소리.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늙은 군인 하나가 덜덜 떨며 열차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것은 평양을 잿더미로 만들 화약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장, 아니 수천만 장의 삐라였습니다. 미제 스텔스 폭격기는 김정은을 한 방에 죽여버리는 대신 북한이라는 사이비 종교의 심장부에 가장 치명적인 독약을 뿌린 것입니다. 종이비가 되어 평양 시내 온 거리와 지붕 위로 그리고 김정은의 방탄 열차 위로 눈보라처럼 쏟아져 내리는 삐라. 그 종이 한가운데에는 텔레비전에서도 본 적 없는 끔찍하게 선명한 천연색 컬러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산음동 기지에 서 있는 북한의 자랑,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 17형의 탄두 뚜껑이 활짝 열린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은백색의 핵물질이 가득 차 있어야 할 그곳에
벌겋게 녹이 쓴 고철 덩어리와 납덩이만 굴러다니는 충격적인 사진. 그리고 그 밑에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화려한 금박 서명과 함께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북조선 인민과 군인들은 보라. 너희들이 굶어 죽어가며 떠받든 수령의 핵무기는 속이 텅 빈 가짜 깡통이다. 너희는 수십 년간 철저히 속았다. 총알이나 대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무서운 폭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우리에겐 미제 승냥이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핵무기가 있다. 며 강냉이 죽을 먹으면서도 자부심 하나로 버텨왔던 북한 군인들. 자기 자식이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말라 죽어갈 때도 수령님만 믿고 충성했던 그 지독한 믿음의 껍데기가 단 한 장의 종이 쪼가리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방탄 열차 안에서 이 삐라를 주워든 호위사령부 군인들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눈빛이 배신감과 악에 바친 짐승의 눈빛으로 시뻘겋게 변해갔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를 속이셨단 말이냐. 우리 새끼들이 굶어 죽어갈 때 지들은 가짜 쇳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뒤에서 호의호식했단 말이냐. 그 분노는 들불처럼 평양 시내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김일성 광장 한복판. 쿠데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급히 출동한 김정은의 최정예 호위사령부 소속 탱크 부대들. 그런데 광장 바닥에 눈처럼 쌓인 삐라를 주워 읽은 탱크 조종수들과 포수들의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진압 명령을 내리며 길길이 날뛰는 정치지도원의 가슴팍을 일개 하급 병사가 발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이 개자식들아, 텅 빈 깡통으로 우리 피를 빨아먹은 살인마 새끼들. 광장 한복판에서 자기 편끼리 총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러 온 충성파 탱크 부대가 오히려 반란군과 손을 잡고 김정은의 벙커를 향해 포신을 확 돌려버린 것입니다. 평양 밤하늘에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김일성 광장은 순식간에 수십 대의 탱크가 서로에게 대포를 쏘아대는 끔찍한 시가전,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도망치는 고위급 장교들은 성난 사병들에게 붙잡혀 군합 아래 짓밟혀 머리통이 깨지고, 하늘을 날던 호위 헬기에서는 충성파 장군이 맨몸으로 수십 미터 아래 광장 바닥으로 끔찍하게 내던져졌습니다. 이 소식을 방탄 열차 안에서 보고받은 진짜 김정은. 그는 방금 전 지하 고문실에서 전기톱을 휘두르던 그 무자비한 살인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줌을 지릴 듯이 사색이 되어 발악했습니다. 이 배신자 종갓나 새끼들, 당장 기차를 세우라. 내래 가장 안전한 100m 특각 쉘터로 피신할 기야. 김정은은 자신을 끝까지 호위하는 단 3명의 최측근 경호원만 데리고 열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평양 외곽의 숲길을 지나 오직 백두혈통 최고 존엄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철롱성. 지하 100m 아래의 VVIP 대피소를 향해 미친 쥐새끼처럼 허겁지겁 내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성난 반란군들의 군화 소리와 김정은의 목을 따라 는 섬뜩한 고함 소리가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헐떡거리며 김정은은 마침내 두께가 무려 2m에 달하는 특수합금 쉘터의 거대한 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살았다. 이 안으로만 들어가면 끄떡없다. 얼굴이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김정은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철문 옆에 최첨단 홍채 인식기에 자신의 눈을 갖다 대었습니다. 이 문은 오직 김정은 본인의 눈동자로만 열리는 절대적인 생명줄이었습니다. 기계가 눈동자를 스캔하는 소리.
김정은의 입가에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오는 찰나였습니다. 접근 거부, 권한이 없습니다. 새빨간 에러 메시지가 화면에 번쩍이며 쉘터 안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문을 열라. 내가 최고 사령관 김정은이다. 김정은이 뚱뚱한 주먹으로 피가 나도록 두꺼운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들겨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쉘터 안쪽의 상황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어 있어야 할 쉘터 안에는 누군가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자가 김정은의 홍채 인식 시스템을 안에서 강제로 삭제하고 문을 굳게 잠가버린 것입니다. 김정은이 유리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에서 쉘터 문을 잠근 자. 그는 쿠데타 반란군도 아니었고 미국 첩자도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김정은을 등 뒤에서 호위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먼저 쉘터로 내려가 버린 자. 바로 김정은이 자기 목숨보다 더 믿었던 호위사령부 최고 경호원장이었습니다. 경호원장은 유리창 너머로 벌벌 떠는 김정은을 향해 입가에 소름 끼치도록 비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평양 어딘가에 숨겨진 김정민의 방사능 폭탄 시계를 조종할 수 있는 기폭 장치 리모컨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장 믿었던 신복이 어떻게 미국 돈을 먹은 이복형 김정민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100m 지하 복도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김정은의 등 뒤로 반란군들의 서늘한 총구가 일제히 그를 향해 겨눠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재자의 방패막이가 완전히 사라진 이 끔찍한 막다른 골목에서 김정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하 100m, VVIP 전용 벙커 앞. 두께 2m의 티타늄 합금 문이 둔탁한 금속음을 내며 완전히 잠겼습니다. 방탄유리 너머로 보이는 호위사령부 경호원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김정은의 충견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체제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미 반란군 지휘부와 밀약을 맺고 주인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은 것입니다. 김정은의 곁에 남은 것은 수십 년간 노동당 39호실 김정은 비자금 관리처를 총괄해 온 늙은 재정부장뿐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지도자는 이제 캄캄한 지하 복도에 갇힌 한 명의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거친 군화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기 있다. 반동의 수계를 체포하라. 삐라를 읽고 완전히 돌아선 호위사령부 소속 반란군 한 개 분대가 AK-47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며 쇄도에 들어왔습니다. 시퍼런 총구 10여 개가 일제히 김정은의 가슴팍을 겨누었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수십 년을 신처럼 군림해온 독재자의 권위가 말단 병사들의 총구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현실. 총성이 울리고 모든 것이 끝날 찰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색 원통 하나가 굴러오더니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시력을 앗아가는 수만 촉광의 성광이 터졌습니다. 미군 특수부대나 사용하는 고성능 섬광탄이었습니다. 반란군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 쥐고 나뒹구는 그 3초의 짧은 순간 천장의 환풍구 덮개가 소리 없이 열리더니 야간 투시경과 흑색 전술복으로 무장한 정체불명의 요원 2명이 유령처럼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MP5 기관단총이 아주 짧고 간결하게 불을 뿜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한 표적에 2발씩 사격하는 전술. 단 5초 만에 분대장을 포함한 앞선의 반란군 6명이 급소를 맞고
소리 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쪽입니다. 서두르십시오. 요원 중 한 명이 억양이 전혀 없는 차가운 평양말로 속삭이며 벽면의 위장 패널을 뜯어냈습니다. 그곳에는 1970년대 김일성 시절 극비리에 파놓고 지도에조차 기록하지 않은 비상 탈출용 환기 수직 통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숨을 헐떡이며 늙은 재정부장과 함께 그 좁고 습한 콘크리트 통로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밑에서는 살아남은 반란군들의 지원 요청 무전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녹슨 철제 사다리를 기어오르며 김정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붕괴되었다. 군부도 보위부도 인민도 모두 등을 돌렸다. 체제를 유지할 가짜 핵의 비밀마저 폭로된 마당에 평양에 남아 군대를 지휘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제 남은 생존의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지상 근처에 폐기된 배수장 펌프실에 도착했을 때 김정은이 멈춰 서서 뒤따라온 재정부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쫓기는 자의 공포가 아니라 냉혹한 계산을 마친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자금. 스위스 연방은행 제네바 지점의 비밀 계좌 접근용 보안 토큰. 당장 1위 내라. 그것은 북한 정권이 수십 년간 무기 밀매와 해킹으로 전 세계에서 긁어 모은 무려 100억 달러 한화 약 1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도피 자금이었습니다. 이 토큰 하나만 있으면 해외에 나가 가명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평생을 황제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일국의 지도자가 나라를 버리고 개인의 막대한 비자금만 챙겨 망명을 시도하는 추악한 현실의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재정부장은 품속의 안주머니를 움켜쥔 채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위원장 동지, 평양에 제 아내와 어린 손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금을 넘기면 저는 재정부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잃은 독재자에게 자신은 이제 필요 없는 짐짝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보안 토큰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수령의 아니가 곧 조국의 아니다. 당장 내놓으란 말이다. 김정은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재정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권력이 작동하던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학명이었습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오직 총구와 공포에서 나온다는 권력의 씁쓸한 본질. 그 짧은 침묵의 대치 상황. 김정은의 등 뒤에 서 있던 검은 전술복의 요원이 나섰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정확히 재정부장의 미간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단말마와 함께 재정부장의 몸이 펌프실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원은 피투성이가 된 시신에 다가가 안주머니를 뒤져 검은색 플라스틱 보안 토큰을 꺼냈습니다. 피가 묻은 그 작은 기계 장치를 요원은 정중하게 김정은에게 건넸습니다. 동지에도 이념도 없었습니다. 오직 철저한 이익과 냉혹한 생존만이 남은 지하실. 토큰을 쥔 김정은의 입가에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수고했소. 자네 소속이 정찰총국인가? 당장 국경을 넘을 수 있는 헬기를 준비해 두었겠지? 김정은은 당연히 이 유능한 요원이 자신의 직속 비밀 부대원일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배수장 밖 평양 외곽의 억새밭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야간 위장 도색을 한 신형 전술 헬기가 로터를 천천히 돌리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망명과 생존의 문턱에 선 김정은이 헬기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를 호위하던 요원이 헬기의 문을 열며 처음으로 위장 마스크를 벗어내렸습니다.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매의 사내. 그가 무전기를 입에 대고 지금까지 쓰던 완벽한 평양말이 아닌 아주 빠르고 억양 강한 중국어로 교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흥룡. 타겟 확보했다. 압록강을 넘어 단둥 베이스로 귀환한다. 김정은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요원이 뒤를 돌아보며 차가운 미소와 함께 유창한 한국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모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동지. 베이징의 주석 동지께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등줄기에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의 최고 권력자를 빼돌린 것은 충성스러운 북한군도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도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의 혼란을 틈타 북한을 동북사성으로 흡수하려는 무서운 대국, 중국 국가안전부의 최정예 요원들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여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너진 체제를 다시 세울 명분이 필요했고 그 명분이 바로 살아있는 김정은이었습니다. 스위스 비자금을 쥐고 서방으로 도망치려던 독재자는 이제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장기판 위에 놓인 가여운 꼭두각시 장기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공화국에. 김정은이 저항하려 했지만 요원들의 강압적인 손길이 그의 양팔을 제압하고 헬기 안으로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더 끔찍한 소식이 무전기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긴급 상황, 국경 방공망 붕괴. 미군 최정예 델타포스를 태운 특수비행 편대가 현재 압록강 상공을 돌파해 남하 중이다. 타겟은 김정은의 생포 혹은 사살이다. 여러분,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국제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가짜 핵폭탄의 진실이 까발려진 북한이라는 텅 빈 깡통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들의 군대가 한반도 한복판에서 직접 맞붙게 된 것입니다. 미군의 델타포스와 중국의 특수부대가 김정은의 목줄을 두고 격돌할 일촉즉발의 위기, 그리고 평양 한복판에 남겨진 김정민의 더티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 끔찍한 혼란의 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제국은 북한이라는 텅 빈 깡통을 차지하기 위해 마침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강대국들의 살벌한 쟁탈전. 그 숨막히는 현장 속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특수요원들에게 양팔을 결박당한 채 끌려온 김정은. 그가 내동댕이 쳐진 곳은 평양의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압록강이 내다보이는 국경 근처의 음습하고 차가운 지하 비밀병원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두꺼운 방음문을 열고 중국군 최고 위급 장성 하나가 뒷짐을 지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이 꿇린 김정은을 마치 도축장의 돼지를 보듯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사령관이다. 당장 베이징의 주석을 화상으로 연결하라. 김정은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지만 중국 장성의 입가에는 비릿한 냉소만이 번졌습니다. 수령 동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국이 북조선에 막대한 식량과 기름을 대준 것은 당신이라는 인간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미제 승냥이들을 막아낼 든든한 방파제가 필요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내부의 반란 하나 진압하지 못하고 방파제를 스스로 무너뜨렸소. 장성의 턱짓에
요원 하나가 김정은의 고개를 강제로 돌려 옆방을 가리키는 커다란 유리창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의 광경을 본 김정은의 두 눈동자가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수술실 조명 아래 한 사내가 수술대에 온몸이 가죽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의관들이 마취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메스와 톱을 들고 그 사내의 턱뼈를 깎고 얼굴 가죽을 벗겨내며 끔찍한 성형수술을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술대에 묶인 사내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두꺼운 유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피범벅이 된 그 사내의 얼굴은 놀랍게도 김정은 본인과 쌍둥이처럼 똑같이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진짜 계획은 끔찍할 정도로 잔혹하고 교활했습니다. 통제 불능인 진짜 김정은은 조용히 암살해버리고 완벽하게 얼굴을 뜯어고친 가짜 대역을 평양에 다시 앉혀 영원히 중국 공산당의 말 잘 듣는 꼭두각시 괴뢰 정권을 세우려는 악마 같은 수작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당신의 핏줄 따윈 필요 없소. 북조선 인민들을 통제할 당신의 얼굴만 있으면 그만이니까. 자신의 목숨이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김정은은 덜덜 떨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펜타곤 지하 벙커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가 번쩍이는 상황실에 긴급히 호출된 북한에 숨겨진 핏줄 김정민과 미군 수뇌부들이 심각한 얼굴로 모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 미군 정보부는 평양에서 도망치던 김정은의 늙은 재정부장 시신에서 나온 스위스 은행의 보안 토큰 데이터를 원격으로 해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100억 달러의 비자금 장부를 추적하던 CIA 암호 해독반 요원이 사색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국장님, 비자금 장부 밑에 숨겨져 있던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1급 극비 문서를 방금 해독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뒤집어질 최악의 상황입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붉은색 결제 서류. 거기에는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정보기관이 추적해온 북한의 진짜 플루토늄의 행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텔레비전을 보며 발작을 일으켰던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이란을 초토화시켰던 그 폭격 사건 말입니다. 그 폭격의 진짜 퍼즐이 여기서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못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과학자들은 분명히 무기급 우라늄과 플루토늄 코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쪼들리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진짜 핵심 부품을 미사일에서 쏙 빼내어 무려 5년 전에 이란 정부에 수십억 달러를 받고 몰래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평양 산음동 기지에 서 있던 커다란 미사일들은 미국을 협박하기 위한 텅 빈 깡통이었지만 진짜 터지는 진짜 핵무기는 지금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의 손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를 상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며 벼랑 끝 돈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마이 갓 우리가 속았어. 당장 대통령에게 연결해. 그리고 압록강에 대기 중인 델타포스에게 작전 변경을 지시한다. 타겟 김정은을 무조건 생포해서 저 썩어 빠진 입으로 전 세계에 이 사기극을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 중국 놈들에게 뺏겨선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반도의 북쪽 끝, 살얼음이 언압록강. 김정은을 생포한 중국 MSS 특수요원들이 시커먼 방탄 SUV 3대에 그를 구겨 넣고 단둥으로 넘어가기 위해 어둠이 깔린 압록강 철교 위를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강만 건너면 김정은은
영원히 중국의 포로가 되고 한반도의 운명은 중국의 아가리 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찢으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미군의 최정예 스텔스 블랙호크 헬기 2대가 압록강의 매서운 칼바람을 뚫고 철교 위로 급강하했습니다. 헬기 양쪽에서 거대한 기관총이 불을 뿜으며 중국 방탄 차량의 타이어와 보닛을 사정없이 찢어발겼습니다. 미군이다. 응사하라. 급정거한 중국 특수부대원들이 차 문을 열고 방패를 세우며 돌격 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번개처럼 강한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 요원들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철교 위로 진입했습니다. 타겟을 확보하라. 발포어가. 여러분, 가짜 핵무기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결국 세계 1, 2위의 강대국 군대가 압록강 다리 위에서 정면으로 총질을 해대는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피가 튀는 철교 위. 중공군과 미군이 수류탄을 던지며 육탄전을 벌이는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서 뒷좌석에 갇힌 김정은은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짐승처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칭 영도자라 불리던 사내가 이제는 강대국들의 총알바지 고기 방패로 전락한 기가 막힌 현장이었습니다. 미군 델타포스 대장이 중국군 방어선을 뚫고 김정은이 탄 차량의 문짝을 뜯어내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압록강 철교가 무너질 듯한 교전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 갑자기 미군과 중국군 모두가 총질을 멈추고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밑에 거대한 철교가 미친 듯이 삐걱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시퍼렇게 뒤집히고 압록강 주변의 산맥들이 거친 신음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아주 불길하고 묵직한 인간이 만들어낸 파멸의 진동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 펜타곤 상황실, 한국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그리고 일본의 방위성 모니터에 일제히 시뻘건 경고 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상황, 진도 6.0 인공지진 감지, 진앙지 함경남도 량강도 삼지연 일대. 모니터를 바라보던 정보국장들의 입에서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앙지는 바로 북한 정권의 성지이자 김씨 일가의 뿌리라 불리는 영산, 백두산 지하였습니다. 진도 6.0의 인공지진. 그것은 다름 아닌 실제 핵폭발을 의미하는 완벽한 수치였습니다. 모든 핵물질을 이란에 팔아먹고 산음동 기지의 미사일은 텅 빈 고철 깡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심지어 김정은의 쿠데타 세력조차 그렇게 믿고 평양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짜라던 북한 땅 가장 깊고 은밀한 백두산 지하에서 진짜 핵폭탄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 핵폭발을 일으킨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죽음을 맞이한 김정은 정권이 백두산 지하에 묻어둔 최후의 자폭 장치였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제3의 세력이 마침내 악마의 버튼을 누른 것일까요? 미국과 중국의 압록강 전투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한반도를 집어삼킬 거대한 핵폭발의 공포. 모두가 북한이 숨겨둔 진짜 핵폭탄이 마침내 터졌다고 경악했습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에서 위성사진을 확대한 미군 정보국장의 입에서 쌍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병신 같은 새끼들. 저건 북한 핵폭탄이 아니잖아. 우리 쪽 비밀작전부대가 백두산 지하 지휘소를 날려버리려고 쏜 벙커버스터 폭탄이잖아. 그렇습니다. 백두산의 대폭발은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군 수뇌부조차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백두산 지하에 김정은이 숨어 있을 거라 착각한 미군 전략사령부가 몰래 세계 최대의 지하 관통, 폭탄, 이른바 벙커버스터를 때려 박아 산을 통째로 함몰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가짜 핵이라는 사실에 전 세계가 헛발질을 하며 서로를 쏘아대는 이 미쳐버린 총극. 그렇다면 그 혼란의 한가운데 압록강 철교 위에서 총알바지가 될 뻔했던 우리의 독재자 김정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벙커버스터의 엄청난 진동 여파로 낡은 압록강 철교의 철근이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며 미군과 중국군의 장갑차들이 시퍼런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비명과 함께 김정은이 타고 있던 방탄 차량도 수십 미터 아래 살얼음이 낀 압록강 똥물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강대국들의 최정예 부대원들이 무거운 무장 탓에 강물 속에서 꼬르륵 가라앉으며 익사하고 있던 그 끔찍한 아비규환의 순간 수압을 못 이겨 깨진 차창 밖으로 튕겨나간 김정은. 그가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죽어가려던 찰나 압록강 강바닥 진흙 속에 숨겨져 있던 시커먼 원통형 물체가 사르락 움직이더니 김정은을 짐승처럼 낚아채어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것은 김일성 시절부터 오직 최고 존엄단 한 사람의 수중도주를 위해 압록강 바닥에 수십 년간 숨겨두었던 1인용 초소형 스텔스 잠수정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리 위에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개죽음을 당하는 동안 김정은은 쥐새끼처럼 강바닥을 타고 서해 바다로 유유히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독재자의 징그러운 생존 본능. 도대체 이 악마 같은 사내는 어디로 도망친 것일까요? 시간은 흘러 새벽 4시. 장소는 완전히 바뀌어 칠흑같이 어두운 동해 바다 수심 300m 아래. 지도에도 없고 미국 정찰위성에도 단 한 번도 찍힌 적 없는 북한의 최후 비밀 해저 기지 심해 1호의 거대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잠수정에서 기어나온 김정은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지만 그의 두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미치광이의 광기로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령동지, 살아계셨습니까? 해저 기지를 지키던 사령관이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정은이 비릿한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으며 짐승처럼 웃어젖혔습니다. 미제 승냥이 놈들도 떼놈 새끼들도 내가 죽은 줄 알겠지. 사령관, 그 물건은 무사한가? 사령관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거대한 해저 경납고 한가운데 길이만 무려 30m에 달하는 기괴하고 거대한 쇳덩어리가 시뻘건 조명 아래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발만 터져도 서울 앞바다에 수백 미터짜리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켜 남한 전체를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릴 수 있는 괴물 포세이돈급 초대형 해거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의 모든 플루토늄을 팔아먹은 줄 알았지만 북한 정권은 최후의 보복을 위해 딱 한 발, 단 하나의 진짜 핵물질을 남겨 이 끔찍한 심해의 괴물 뱃속에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로 쏘는 미사일이 가짜라는 걸 들켜도 바닷속으로 기어가는 이 진짜 해거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내래 오늘 남조선 서울 구경을 방사능 바닷물로 싹 다 씻어버릴 기야. 기폭장치 가동해. 김정은이 악을 쓰며 발사 명령을 내리려는 바로 그 절대절명의 순간 해저 기지의 두꺼운 티타늄 외벽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적습이다. 남조선 해군 특수부대다. 미국의 첩보를 받고 동해 바다 밑으로 은밀하게 침투한 대한민국 해군 최정예 특수요원들과 미군 네이비실 연합팀이 기지 외벽을 폭파하고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기관단총이 불을 뿜고 수류탄이 터지며 해저 기지는 순식간에
피가 튀는 사륙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한미연합 특수부대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북한군 경비병들이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이대로라면 해골의 발사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김정은의 목이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발사 통제실의 방수 격벽을 모조리 닫아버려라. 그리고 기지 외곽의 해수 밸브를 전부 열어라. 사령관 동지, 그러면 기지 밖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부하들 100여 명도 모조리 바닷물에 수장됩니다. 부관이 경악하며 말렸지만 사령관은 부관의 머리통에 곧바로 권총을 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해수 유입 밸브를 미친 듯이 돌려버렸습니다. 수심 300m의 엄청난 수압을 가진 바닷물이 폭포수처럼 기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살려달라. 문을 열어라.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 싸우던 북한군 병사들과 침투하던 한미 특수부대원들이 거대한 바닷물에 휩쓸려 허우적대며 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주인을 살리겠다고 자기 부하들 100명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바닷물에 산채로 수장시켜버린 악마 같은 짓거리였습니다. 격벽이 닫힌 발사 통제실 안. 바깥에서 수백 명이 익사하며 문을 긁어대는 끔찍한 비명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으며 김정은은 해골의 발사 콘솔 앞에 섰습니다. 다 죽어라. 다 죽어. 서울도 떼놈들도 양키들도 모조리 지옥으로 가버리라. 발목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는 통제실 안에서 김정은이 붉은색 발사 레버에 손을 얹은 그 순간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라.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갑고 낯선 목소리. 김정은이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잠수복을 입고 작살총을 겨누고 있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평양 시내에 방사능 폭탄을 터뜨리려 했던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민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정민은 평양 시내를 폭파시키려다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진짜 김정은을 놓쳤다는 무전을 도청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동해해저 기지로 도망칠 것을 미리 알고 버티밤을 포기한 채 오직 자신의 내 손으로 동생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 이 지옥 같은 심에 기지까지 추격해 온 것입니다. 형님? 기어코 여기까지 쫓아온 기야? 김정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를 독살하고 내 인생을 시궁창에 쳐박고 인민들을 굶겨 죽인 살인마 새끼. 오늘 여기서 내 놈의 뱃돼지에 작사를 박아주마. 김정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릎까지 물이 차오른 통제실 안에서 북한 권력의 진짜 핏줄 두 형제가 최후의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민이 작살총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형님, 내가 잘못했소. 제발 살려주시라요. 김정은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양손을 싹싹 빌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살고 싶어서 그랬소. 우리 어릴 적에 같이 평양 시내에서 뛰놀던 기억 안 나시오. 한 번만, 딱 한 번만 혈육의 정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라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바닥에 엎드린 뚱뚱한 동생의 비참한 모습. 그 모습을 본 김정민의 흔들리는 눈빛. 수십 년의 원한이 서려 있었지만 피는 물보다 진했던 것일까요? 김정민이 잠시 작살총을 쥔 손에 힘을 빼고 멈칫한 그 1초의 찰나. 통제실 안을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총성. 김정민의 복부에서 시뻘건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던 김정은이 물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방수 권총으로 형의 배를 쏴버린 것입니다. 크어! 이 비열한 새끼! 김정민이 피를 토하며 바닷물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김정은이 악마처럼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혈육? 웃기지 말라. 권력 앞에는 애비도
형제도 없는 기야. 지옥에서 아버지한테 안부나 전하시라요. 통제실의 물이 이제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해걸의 발사 카운트다운 시계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기지 밖에서는 한미 특수부대원들이 수압에 짓눌려 죽어가고 있고 발밑에는 이복형이 피를 쏟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서울을 향한 포세이돈 해거래의 붉은 발사 레버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대한민국 끝장이다. 해저 기지 전체를 박살낼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키며 수백 미터짜리 해거래가 발사관을 뚫고 쏘아져 나갔습니다. 서울을 수장시킬 악마의 무기가 마침내 바다를 가르고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끔찍한 해거래가 서울 앞바다에서 폭발하여 한반도를 지옥으로 만들 것인가? 친형의 배에 총알을 박아 넣은 악마 같은 김정은이 마침내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남한을 수장시킬 최후의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수백 미터짜리 거대한 괴물. 어뢰가 시퍼런 물살을 가르며 무서운 속도로 서울 앞바다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보고받은 대한민국 청와대와 미국 펜타곤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요격하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악마의 어뢰를 막아내라. 한미 연합 함대의 구축함들이 미친 듯이 사이렌을 울리며 동해 바다로 출항했고 수십 발의 요격 미사일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수심 수백 미터 아래를 뱀처럼 파고드는 이 스텔스 해거래를 도무지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레이더병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어뢰가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서울 앞바다 수심 50m 기폭장치가 작동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해군 제독들이 절망하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끝났다. 한반도가 끝장나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1초, 2초, 10초 1분이 지나도 서울 앞바다에서는 거대한 방사능 버섯구름도 도시를 집어삼킬 무시무시한 쓰나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초조하게 수중 음파 탐지기를 듣고 있던 미군 음탐장의 귀에 폭발음 대신 아주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찢어질 듯 조잡한 기계음으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였습니다.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 만세.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마지막 희망이라 믿고 쏘아 올린 그 거대한 해거래마저 진짜 플루토늄은 온데간데 없이 다 털어먹고 텅텅 비어버린 빈깡통이었습니다. 돈에 미친 북한 군부놈들이 이란에 핵물질을 팔아넘길 때 어뢰에 들어갈 마지막 핵물질마저 몰래 빼돌려 팔아치우고 그 자리에 싸구려 카세트 녹음기 하나를 처박아 놓았던 것입니다. 3대에 걸쳐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완벽한 핵무장국이라는 북한의 정체. 그것은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그야말로 우스꽝스럽고 찌질한 코미디 극장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공포에 질려있던 전 세계가 북한이라는 사이비 집단을 향해 폭소를 터뜨리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의 껍데기가 완벽하게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저 기지가 물에 잠길 때 도망쳤던 우리의 뚱뚱한 독재자 김정은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동해안의 어느 차갑고 황량한 갯바위, 바닷물을 잔뜩 먹고 기절해 있던 사내 하나가 쿨럭거리며 진흙탕 위로 깨어났습니다. 비상탈출 포드를 타고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온 김정은이었습니다. 최고급 실크 양복은 다 찢어져 나가고 하얀색 런닝구와 팬티 차림에 볼품없는 뚱뚱한 사내. 헉헉 살았다. 내가 살았어. 어뢰가 터졌으니
이제 남조선은 불바다가 되었을 기야. 내래 당장 평양으로 돌아가 군대를 재건할 기야. 김정은이 다리 사이로 덜덜 떨며 비열한 웃음을 짓던 그 순간 안개가 자욱한 갯바위 위로 시커먼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비대인가? 나다. 공화국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다. 당장 옷을 가져오고 헬기를 부르라. 하지만 다가오는 자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미군도 아니었고 배신한 쿠데타 반란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낡고해진 저고리를 입은 수만 명의 북한 일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 대신 녹슨 낙과 곡괭이 그리고 쇠스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며칠 전 미군 스텔스기가 평양 하늘에 뿌렸던 핵무기가 가짜라는 그 1급 기밀 삐라가 구겨진 채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을 신처럼 떠받들며 눈물 콧물을 흘리던 인민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굶어 죽어갈 때도 장군님만 믿고 버텼는데 그 모든 것이 가짜 깡통을 위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인민들의 두 눈에는 짐승 같은 살기와 분노만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돼지 새끼가 우리 수령이라고? 내 아들 딸을 굶겨 죽인 악마 새끼가 저렇게 병신같이 생겨 먹었단 말이냐? 아니야. 다가오지 말라. 나는 백두혈통 최고 존엄이다. 무릎을 꿇으라. 김정은이 팬티 바람으로 뒷걸음질 치며 돼지멱다는 소리로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성난 인민들의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죽여라. 저 기생충 같은 사기꾼 새끼를 찢어 죽여라. 여러분, 한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자라 불리던 사내가 굶주린 인민들이 휘두르는 낫에 허벅지가 찍히고 곡괭이에 등짝이 찍히며 진흙탕 바닥을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시오. 돈을 주겠소. 스위스 은행에 100억 달러가 있소. 무자비한 주먹질과 발길질, 그리고 수만 명의 인민들이 내뱉는 뜨거운 가래침이 김정은의 뚱뚱한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신격화되었던 최고 존엄이 속옷바람으로 끌려나와 인민재판을 받으며 처참하게 짓밟히는 이 굴욕적이고 통쾌한 장면. 수십 년간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거짓 태양이 가장 밑바닥의 진흙탕 속으로 영원히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평양 한복판, 김일성 광장. 광장 중앙에 마련된 거대한 단상 위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동해 해저 기지에서 동생 김정은이 쏜 총에 복부를 맞고 죽은 줄만 알았던 사내, 바로 숨겨진 핏줄 김정민이었습니다. 총알이 내장을 비껴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김정민은 살아남은 군부와 보위부 잔당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단숨에 북한의 과도정부 수반 자리에 올랐습니다. 붕대 피가 배어나오는 복부를 움켜쥐고 전 세계 생중계 카메라 앞에 선 김정민. 그의 앞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낸 특사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 과도정부 수반 김정민은 이 시간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체제 포기를 선언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주도의 조건 없는 항복 및 흡수 통일 문서에 서명하는 바이다. 김정민이 붉은 잉크가 묻은 만년필로 항복 문서에 쓱쓱 서명하는 그 순간, 와! 평양 시내를 가득 메운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일제히 해방의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광장 곳곳에서 수십 년간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거대한 초상화가 성난 군중들의 횃불에 의해 시뻘겋게 불타오르며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압록강 너머에서 침을 흘리던 중국 군대도
미군 스텔스 폭격기도 더 이상 개입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북한 정권은 단 며칠 만에 내부의 거짓말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며 완벽하게 붕괴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마침내 이 한반도의 피비린내 나는 악몽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의 아침이 밝아온 것일까요? 모든 서명식이 끝나고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평양. 텅 빈 김정민의 임시 집무실 안. 아무도 없는 책상 위에서 죽은 김정은이 쓰던 낡고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갑자기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환호하는 평양의 축제 소리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계음. 거기에는 발신자의 이름과 함께 피가 거꾸로 솟는 소름 끼치는 메시지 한 줄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발신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축하하네. 하지만 그건 껍데기일 뿐이지. 이제 자네 형이 이란을 거쳐 우리에게 팔아넘긴 진짜 핵무기 100개의 행방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텅 빈 깡통인 줄만 알았던 북한의 진짜 무기들이 모조리 러시아 푸틴의 손에 들어가 전 세계를 향해 장전되어 있었다는 이 끔찍한 반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